징기스칸.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나무 밑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 시는 한 가닥의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징기스칸에 대하여 김종래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쓴 것이다. 김종래 씨는 2002년 몽골에서 수여한 훈장을 받고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챕터 2.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 전략.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델러노 루즈벨트. 2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 전략.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 10. 꿈의 목록은 거창할수록 좋다. 11. 나만의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보자. 12. 나의 강점은 과연 무엇인가? 13. 꿈 목표 사명 강점을 하나로. 14. 큰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목표의 설정. 15. 목표 사다리를 왜 올라가는가? 16. 역경과 장애를 만나도 해법은 있다. 17. 목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 18. 열매를 만지기만 할 것인가? 19. 목표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기 위한 다짐. 20.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건이다. 21. 확고한 결심과 자신감이 목표 달성의 키포인트다. 22. 식어가면 목표가 분명해진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는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이 자신을 에워쌀지라도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출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 9. 꿈은 영원한 기쁨이자 부동산만큼이나 확실한 재산이며 결코 써버릴 수 없는 재산이고 해가 갈수록 활력을 주는 행운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꿈은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을 말하며 비전은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에 그린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꿈은 비전이나 이상, 희망 등의 단어와 혼용해서는 또 무방하다. 다만 비전은
영어라 그런지 왠지 힘차 보이는 것 같고 꿈은 어디든지 나약한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나는 이 장에 주로 꿈 이야기 단어를 사용하는 꿈이라는 것을 더욱 힘차고 역동적이면서 긍정적인 희망의 단어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할 때 운동장 응원석에 순호하진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했다.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하기만 여겼던 꿈을 이뤘다. 성공하는 삶은 항상 커다란 꿈과 함께 시작된다. 물론 꿈이 태동할 때 우리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빈 주머니가 꿈으로 가득 차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자본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꿈이라는 미천은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 계속 도전하도록 열정을 무한히 분출시키는 에너지셈이다. 자신의 꿈이 명확하기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꿈을 자세히 적고 꿈을 이뤄낼 시한을 정한 뒤 여러 여건을 면밀히 살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꿈을 자세히 적고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한 뒤 여러 여건을 면밀하게 살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꿈을 꾸지만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과 타협하며 꿈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다. 꿈을 간직하고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꿈은 현실을 이겨낼 힘을 준다. 꿈은 더욱이 기대하고 확신했던 일들이 실패도 절망하지 않게 도와준다. 그리고 꿈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도록 계속 노련하게 만든다. 우리는 꿈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꿈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꿈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인생에서 꿈을 쫓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일은 없다. 반대로 자신의 꿈을 배반하고 꿈을 저버리는 경우는 실망스러운 일도.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일에 꿈을 맞추게 된다. 꿈은 북극성과도 같아야 한다. 선명해야 끝나면.
꿈은 북극성과도 같아야 한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꿈과 타협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꿈과 타협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신의 꿈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꿈이 승리하는 날 당신은 꿈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사람의 잠재 능력은 그가 꿈꾸는 비전의 크기에 비례한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은 크게 이루고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작게 이룬다.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하거나 특이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이 큰 꿈을 가졌음을 기억하자. 꿈의 목록은 거창할수록 좋다. 역경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는 않으나 지혜롭게 한다. 풀러.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무렵 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다. 그녀는 가정교사의 교사 목 부분에 손을 대 진동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말을 배워 마침내 레드클라프 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녀는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상상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 보면서도 꿈이 없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꿈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월트 디킨스는 어려서부터 평과 정의가 유일한 친구였다. 그 꿈은 만화로 성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광고에서 대행사에서 월트 디즈니는 어려서부터 펜과 종이가 유일한 친구였다. 그 꿈은 만화로 성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광고 대행사에서 취직했다가 그림에 소질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리고 그가 차린 영화사는 1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으며 게다가 그가 탄생시킨 첫 캐릭터 토끼 오스왈드는 영화 배급자에게서 뺏기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영화 배급사에게 뺏기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미키마우스를 그려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꿈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어떤 꿈이든 실현할 수 있다. 힐튼 호텔을 경영 중인 힐튼은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소년이었다. 어느 날 신문에 이 실린 것을 어느 날 신문에 아스토리아라는 거대한 빌딩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그 사진을 오래 자기 침대 머리맡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 날마다 나도 이런 빌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생활했다. 몇 년 후 그는 사진 속 빌딩을 사들여 그곳에 호텔을 개업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힐튼 호텔이었다. 그때다. 꿈은 결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목표를 갖고 사는 게 나의 경쟁력이다. 목표 사다리. 이 책을 들어가며 일부 삶에서 목표와 성공. 목표 사다리는 쉬울수록 좋다. 오래 사는 게 목표는 아니다. 성공적인 삶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성공을 보장한다. 목표 설정에도 원칙이 있다. 목표에도 종류가 있다. 목표에 적합한 실천, 계획을 짜야 한다. 실천이란
자신과의 싸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 전략.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 꿈의 목록은 거창할수록 좋다. 나만의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보자. 나의 강점은 과연 무엇인가? 꿈, 목표, 사명, 강점을 하나로 큰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목표의 설정, 목표 사다리를 왜 올라가는가? 역경과 장애를 만나도 해법은 있다. 목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 열매를 만지기만 할 것인가? 목표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기 위한 다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건이다. 확고한 결심과 자신감이 목표 달성의 키포인트다. 시각화하면 목표가 분명해진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꿈을 갖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광범한 것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이 자신을 에워쌀지라도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 이제 꿈의 목록을 만들어보자. 83페이지 중간부터 있습니다. 이제 꿈의 목록을 만들어보자. 꿈의 목록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평소 바라는 모든 것을 적는 것이다. 머리에 떠오르는 꿈은 무엇이든 적어보라. 평생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등등 목록에 다 포함시키기 바란다. 꿈의 목록은 평소 바라는 모든 것을 적는 것이다. 꿈은 무엇이든 적어보라. 평소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등을 목록에 다 포함시키기 바란다. 어떤 논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현재 그것들이 불가능하게 생각되어도 부담 없이 자신이 바라는 희망, 생각이 되어도 부담 없이 자신이 바라는 희망이나 욕망, 소원 등을 모두 적어보라. 한꺼번에 다 작성되지 않아도 관계없으며 생각날 때마다 추가시켜도 좋다. 목록을 만들 때는 날짜를 기록해 두고 앞에서 살펴본 인생의 각 영역별로 분류해서 적어보라. 기록해야 할 꿈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꿈을 적을 때는 시각화되기 쉽도록 현재의 시제로 쓰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과장이 된다, 금연한다, 결혼 전에 아파트를 산다, 내 차를 구입한다, 애처가가 된다 등으로 쓰면 된다. 이와 같이 꿈을 한다,
또는 된다 식으로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수시로 꿈의 목록을 확인하고 추가해서 적다 보면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또 꿈에서 갖고자 하는 것이나 되고자 하는 것, 사람에게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유 꿈들이 아래처럼 변할 수도 있다. 부장이 된다. 금연운동가가 된다.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40평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다. 빨간 6기통 컨버터 경주용 차를 구입한다. 아내로부터 애처가 자격증을 받는다. 꿈의 목록을 작성할 때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력, 학력,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라. 어떤 구속도 받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 꿈을 진실로 당신이 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력, 학력,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말라. 어떤 구속도 받지 말라.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 꿈을 진실로 당신의 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된다, 한다, 꿈을 갖고자 하는 것, 되고자 하는 것, 상향 조정, 목표가 꿈들을 표현할 수도 있다. 40평 아파트를 6기통 경주용 차를 아내로부터 자격증을 예를 들면 과장이 된다. 금연한다. 결혼 전에 아파트를 산다. 내 차를 구입한다. 애처가 된다 등으로 꿈이 양이 많아진다. 당신의 꿈을 마음껏 표현하는 자유로운 경험에 빠져보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푸는 것이 무엇이나 다 성취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꿈꾸는 것은 당신의 리더십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단 꿈을 꿔야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이 없는 리더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성공의 법칙 자혁명 프로그램 맥스웰 월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미부터 바꿔라. 내 안에 있는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켜라. 상상력을 이용하라. 실패나 능력 부족이나 체면에 깨어나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라. 마음의 족쇄, 몸의 수갑을 모두 벗어던지라. 성공과 행복은 정신 습관이다. 우리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다. 부정적 사고를 역이용하라. 마음의 형태를 성형수술하라. 긍정적 자의 고삐는 풀어 던져버려라. 위기를 연습하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확신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생명의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라. 나만의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보자.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라. 무슨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는가? 하나님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마틴 루터 킹
나의 사명을 찾아라 라는 말을 자신의 사명선언서를 가지라는 말이다. 사명선언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고하면서도 간략하게 요약한 진술서 기술서이다. 이 진술서에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하기 위해 사명선언서라고 부른다. 사명선언서는 자신의 인생 철학 내지 신조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처하는 능력의 그 관건은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 무엇을 하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인생 가이드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이드가 바로 사명선언서다. 사명선언서는 분량에 관계없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 전반적인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목표에 초점 맞춰야 하므로 보통 간략한 문장으로 쓰는 게 좋다. 나의 꿈과 비전을 바탕으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것들을 명확히 정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라. 스스로 발전해 가는 동안 사명선언서를 바꿀 필요가 생기면 과감하게 바꾸어도 괜찮다. 일단 명료한 사명선언서를 갖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명백하고 확고해진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결정과 목표 설정, 자신의 의사결정과 목표 설정이 스스로 결정한 인생에 합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 바로 이 인생 가이드가 바로 사명선언서이다. 사명선언서는 분량에 관계없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전반적인 방향 일관성을 위해서 목표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 무엇을 하려 하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인생 가이드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이드가 바로 사명선언서는 분량에 관계없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전반적인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보통 간략한 문장으로 쓰는 게 좋다. 스스로 발전해가는 동안 사명선언서를 바꿀 필요가 생기면 과감하게 바꾸어도 괜찮다. 일단 명료한 사명선언서를 갖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명백하고 확고해진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결정과 목표 설정이 스스로 결정한 인생 방향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 사명선언서는 자신의 가치체계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다. 작성된 사명선언서는 자신의 눈에 항상 보이는 장소를 찾아 부착하고 수첩이나 지갑에도 넣고 다니면서 어떤 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라. 처음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있으므로 나의 사명선언서를 참고로 소개한다. 나의 인생 사명은 가정을 비롯해 내가 속한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인생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서 참된 나를 발견하겠다. 나아가 내가 평생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그동안 습득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겠다. 또 그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따라서 나는 가족과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을 비롯하여 봉사하는 일, 남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나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고 다른 일에 우선하여 서행하겠다. 이런 사명선언서는 자신과 맺은 약속이며 자신의 꿈, 비전, 가치, 목표 등의 가교 역할을 해준다. 훌륭한 사명선언서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바람을 그대로 나타낸다. 자신에게 인생을 사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목표를 명확히 인식시키며 의외로 가치 있는 의미를 목표로 설정하는 데 강한 동기가 된다. 또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을 일깨우는 능력을 드러낸다. 대개 위에서처럼 사명선언서를 갖는 것을 예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문에 얽매여 자신의 것을 창의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또 다른 형식의 사명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마하마트 간디의 계르 내용을 소개한다. 마하마트 간디의 계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아래와 같이 행동하겠다고 결의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나는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신만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약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누가 말해도 부정한 행위라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거짓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을 물리치는 과정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견뎌낼 것이다. 사명선언서 작성 단계.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 규정.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 등 자신의 가치 재조명,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영역 설정, 자신이 평생 지키려 하는 가치 발견, 사명을 수행할 전략과 방법 규정, 사명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기록. 나의 강점,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로버트 프루스트.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신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강점이 되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한다. 누가 먼저 자신의 강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강점을 이용해서 목표를 개발하고 목표 달성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아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측면에서 강점을 생각할 때 내가 채식을 좋아하는지 육식을 좋아하는지는 자신만이 아는 사항이다. 채식을 좋아하면 강점란에 나는 채식을 좋아한다라고 적으면 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잠을 5시간만 자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나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 나는 주말마다 등산을 한다. 등의 내용도 강점이 될 수 있다. 강점과 장점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을 필요는 없다. 단지 어감상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점 정도로 인식이 된다. 그런데 강점이라고 하면 어딘지 강한 느낌이 들어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는 느낌이 장점 대신 강점이라고 용어를 쓴다. 그러므로 장점을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될 듯하다. 자신의 강점을 적으면 몇 가지 이익이 생긴다. 우선 자신의 잠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글로 써나가면 아주 놀라운 정도로 자신의 강점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강점이 없으면 만들어라. 자신의 강점은 목표를 달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함께 동기부여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강점은 때때로 목표 수정에 도움이 된다. 목표를 한꺼번에 설정했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변 여건과 환경에 따라 목표를 점점 높게 잡을 수도 있고 더 낮게 잡을 수도 있다. 철학자 칼라일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길을 따라가려면 정상 목표에 다가갈수록 있도록 해주는 것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소요되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고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만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해야 할 여러가지 일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우선 순위를 잘 판단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분씩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오늘날 하루하루는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나쁘다. 낭만과 휴식은 없고 소음과 분주함만 가득하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것들을 다 수행하다 보면 에너지만 고갈될 뿐 정작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시간과 날들이 합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이 시간들을 흘려보낸다. 시간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또 나의 강점을 살리는 길이며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 그리고 나서 대답이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기는 한데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든가 또는 아니오라고 돌아온다면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나 당신 마음속에 예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성공의 공통분모의 저자 E.M. 그레이는 성공하면 열심히 일하거나 운이 좋거나 인간관계가 좋아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꼭 필요한 성공 비결은 아니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은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로슈프코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직 당신만이 성공을 향한 자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에머슨은 정원사가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어 가장 굵은 한두 개의 가지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잡다한 일은 모두 잘라내고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중요한 일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학업을 더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해야 할 것인가? 의 결정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결정한 뒤의 삶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평소에 이런 것을 생각해 적어 놓지 않으면 목표 설정할 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선택의 자유는 당신 것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신이 가져야 한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통상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친 삶을 지는 경우가 많다. 평생 일만 하고 살다 보니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해서 자식들이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게 됐다든가 부부가 이혼하게 됐든가 하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균형 있게 삶을 운영해 나가는 인생 6대 영표를 자기에게는 진정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인지 차분히 생각하면 그 항목을 적어보라. 나에게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중요하다. 나에게는 지금 가능한 만 국방음으로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는 지금 직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표현을 하면 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국방의 의무, 직장 구하는 것, 논문 작성 통과, 경제적 자립, 승진하는 일, 결혼하는 일 등의 표현도 무방하다고 현재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단 결정하면 되돌아보지 말고 실천에 힘을 기울여라. 오직 지금과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 한 번에 한 가지만 해라.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하라. 일하는 동안에 긴장을 풀어라. 대학을 하는가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 유지하는 것, 내 양심에 비추어 허물없이 사는 것, 조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박사기 치듯 체중 65kg 이하 유지. 성공하는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 법칙. 시간을 잘 관리하면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성공과 자아실현 토대는 지배가치다. 일상 활동의 지배가치에 따라 행동하면 마음 평화를 얻는다. 더 높은 목표를 도달하려면 현재의 편한 상태로 벗어나야 한다. 계획 수립과 실행은 집중력과 시간 활용도를 높여준다. 행동은 자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반영이다. 믿음과 현실이 일치할 때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릇된 믿음과 바꾸면 부정적인 행동을 극복할 수 있다. 자부심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얻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에머슨. 꿈의 목록에는 당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꿈이 곧바로 당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꿈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꿈은 목표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꿈이 하나의 목표로 설정되어 달성되기 시작하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꿈들도 점차 목표가 될 것이다. 당신이 목표 설정을 하려면 꿈의 목록과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사명선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강점과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종합해서 당신의 가치 체계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비교로 분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앞에서 예로 든 나의 6대 영역별로 어떤 목표를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당신의 가치 체계와 맞지 않는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명선언서가 더 중요하다. 또 당신의 강점을 당신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우는 데 기여하게 된다. 만약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성공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 요소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패의 두려움은 소심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일을 다시 시도하는 일이야말로 정상적인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실수를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저지르지 않으려고 움츠리는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하며 실수와 실패를 자신만 똑똑한 경험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패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호기심 갖고 왜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가, 그 실수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바로잡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대응해야 된다. 실수란 공동의 이정표이며 모든 목표 중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궁극적 목표다. 즉 완전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제시해주는 방향 탐지기라고 할 수 있다. 실패와 실수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실패와 실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길잡이로 간주한다면 그것들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틀림없이 할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3, 5개의 목표만이라도 선정해보라. 나중에 이 목표를 달성시킴에 따라 목표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목표가 일단 선정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돈을 들 가치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그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목표는 잠시 유배시켜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번에는 나의 사명선언서에 명시된 가치체계에 부합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라. 당신의 진정한 성공의 의미로 부여하는 목표, 당신의 강력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목표, 바로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일상에서 행으로 얻은 열쇠를 행운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살리우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같이 거치는 과정이 우리 인생에 걸어야 할 길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아이가 커서 달리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살펴보자. 세상에 어디에도 태어나면서 달릴 줄 아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은 달리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뒤집기부터 한다. 달리는 것이 목표라면 뒤집는 것은 작은 목표가 될 것이다. 뒤집은 사람에는 기기 시작한다. 온몸으로 기는 것이 좀 발전하면 배로 가다가 나중에는 무릎으로 다음에는 무엇인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한다 하며 차츰 혼자 일어나다 넘어지기를 반복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많이 하면서 자랐다. 만약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겁내고 그 뒤로는 걸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겠는가? 우리 어린 아이가 혼자 일어서기 시작하면 어느새 한 발짝씩 걷기 시작하고 더 발전하면 뛰어다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의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그 성취감 때문에 행복을 느끼어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처음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목표 설정의 원칙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자극시킴으로써 다음 목표를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일 책을 한 권씩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책을 읽으려면 독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당신이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면 매주 책을 한 권씩 읽을 수 있다고 할 때 나는 하루에 2시간씩 반드시 책을 읽겠다. 이 목표를 세우면 이것은 작은 목표에 포함되는 셈이다. 나아가 당신은 늦잠을 자는 습관도 고칠 겸 아침 8시쯤 읽으려고 했던 것을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독서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면 늦어도 아침 6시에는 일어나겠다는 목표를 더 작은 목표인 셈이다. 이처럼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가 더 구체화된다. 또 그 목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목표를 달성시키면 상위 목표로 저절로 달성이 된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위 목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효과적인 스마트 목표 특징, 구체성,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측정 가능성, 확실한 사건과 날짜가 정해져 있다. 행동 지향적, 해야 할 일들을 확실히 정하고 있다. 현실성,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적시성, 허용된 시간이 합리적이고 너무 길지 않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시작이다.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헬렌 켈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 헬렌 켈러.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작동시켜 이루고 싶은 꿈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보았다. 이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의 불타는 열정을 불러내 기필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불타는 열정을 불러낼 수 있을까? 무엇이 열정을 만드는가? 강렬한 성취,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열정을 만든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견해다. 성공의 열매를 따겠다는 강렬한 성취 욕구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과 혜택으로부터 나온다. 때로는 보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목표 달성에 따른 열매는
당신의 목표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다. 이것이 목표의 사다리를 올라가게 도와준다. 목표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내적인 이익과 혜택을 뜻하기도 한다. 만일 목표 달성에 따른 이익과 혜택이 없다면 당신 목표는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익과 혜택이 없는 목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목표라고 할 수도 없다. 이익과 혜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익과 혜택 형태로 나타나는데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는 막연한 만족감 증가처럼 애매모호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목표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에게 그것을 성취했을 때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내적인 이익과 혜택을 뜻하기도 하다. 만일 목표의 달성에 이익과 혜택이 없다면 당신의 목표는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익과 혜택이 없는 목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목표라고 할 수도 없다. 이익과 혜택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막연한 만족감의 증가처럼 애매모호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익과 혜택 애매한 만족감의 증가처럼 어쨌든 당신이 생각하기에 목표 달성을 가져다주는 이익이나 혜택으로 생각되면 만족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당신이 생각하기에 목표 달성을 가져다주는 이익이나 혜택에서 만족스러운 일이다. 등반가 조지 리 멀로리가 왜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익과 혜택이 열가기 어려운지도 모르다. 목표 달성으로부터 오는 이익과 혜택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목표 달성이 오는 이익과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목표 달성에 위한 실전 계획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번 학기에 전 과목 A를 받는다면 목표 달성했을 때 나타나는 이익과 혜택은 장학금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졸업하면 대기업의 스카우트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며 자아실현 같은 뿌듯한 감동을 즐기게 된다. 남들이 나를 총명하고 적극적인 학생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느끼게 된다. 노력의 열매인 이런 이익과 혜택을 예상하고 목표를 작성한 일은 목표 실천을 위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당신을 자극하여 성취를 향한 노력을 배가시킨다. 이익과 혜택을 예상하고 목표를 작성하는 일은 실천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그걸 당신을 자극하여 성취를 향한 노력을 배가시킨다. 당신이 실천 계획상
이익과 혜택을 적는 것은 목표 달성에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 때때로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면 열정이 강화되고 그렇게 형성되면 열정은 더욱 확실한 성취를 이루도록 한다. 다시 말해 이익과 혜택 목록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목표를 향한 궤도상에 똑바로 머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5가지 원리. 목표를 설정하라.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믿어라. 실수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긴장을 풀어라. 성공적인 반응만을 기억에 모방하는 학습을 하라. 실천하라. 성공을 확신할 때까지 행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100만 달러짜리 성공 계획. 생각을 명료하게 하라.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하라. 그런 다음 십자군의 전사와 같은 치열한 결정과 확고부동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최종 시한을 정하라. 매시간, 매일, 매월 목표 달성의 경과를 신중하게 계획하라. 체계화된 활동과 지속적인 열정이야말로 힘을 샘솟게 하는 원천이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하라. 불타는 욕구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최고의 동기를 붙어넣는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는 성공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은 점점 힘차게 증강되는 성공습관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최상의 확신을 가져라.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말고 모든 활동을 시작하라. 자신의 약점 대신 강점을, 자신의 문제점 대신 능력에 집중하라. 장애와 비난과 여건이 어떠하든 또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든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요한 결의를 품어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힘을 집중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져라. 기회는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싸워서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폴 제이 마이어. 역경과 장애를 만나도 해법은 있다. 해법은 있다. 목표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와 해법을 찾아라. 정상으로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하다. 세네카. 글로스 목표를 실천 살펴보고 이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겠는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아마 대부분은 자신이 책임보다는 외부 여건 때문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다못해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목표 달성의 실패 원인을 운명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성공을 향한 원대한 목표도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의 열매를 따르면 목표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당신이 목표를 끝까지 달성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당신은 목표를 향해 가다가 역경과 장애를 만날 수 있으며 그것들은 목표를 포기하고 더 쉬운 길을 택하라고 당신을 유혹한다. 그런데 그런 장애 요인을 미리 안다면 피해가거나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 장애 요인을 미리 예상해 보면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선정한 목표를 여러모로 실천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바람직한 목표라면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것인데 왜 아직까지 얻지 못했는가? 지금까지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다. 외부 상황이나 의견이 좋지 않았다. 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등이 일반적인 답변이다. 때로는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대답은 비난의 대상이 자신 이외의 원인에 전가시키거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우리는 목표 달성
실패 요인을 외부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위에서 자신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통해 목표 달성을 방해했던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설정한 목표가 분명히 내가 바라는 것이라 전제 조건 하에 그럼 나는 왜 지금 이것이 아직 얻지 못했는가?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당신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런 질문을 통해 발견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장애물을 모두 적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56세에 3년 안에 행정학 박사를 획득한다. 목표를 세우고 장애 요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상한다. 등록금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 어디에 쓸 것인가?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 공직에 있을 동안은 여러 시간적 제약이 따를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이해력, 분석력, 판단력, 집중력 등이 떨어져 학업 내용을 못 따라갈 수도 있다.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장애 요인을 적어놓고 보면 각 사항에 따른 해결책이 생각나는 것처럼 일단 문제점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향한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제거할 수 있으며 목표는 자연히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장애물을 모두 확인할 때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장애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냥 빼버리면 된다. 그런데 진짜 문제 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다. 목표 달성에 대한 실패 외부 원인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있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목표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심신을 단련하라.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심신을 단련하라. 스티븐 코비 박사.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라.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라. 에브럼 링컨.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결심하라. 라고 결심하라.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으라. 목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 17. 사다리는 한 번 끝까지 올라갈 수 없다. 2층까지 한 번에 오를 수 없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목표가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성취하려면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계적 실천 계획을 앞에서 검토했던 장애 요소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법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단계적 실천 계획은 장기 목표뿐 아니라 단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천 계획 가운데 일부 항목은 그 동시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또 반드시 어느 항목이 실천된 뒤에야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실천 계획 수립은 자신의 목표를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격화된 어떤 형식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실천 계획 내용들이 언제까지 실천되어야 하는지 시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시한이 없으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한은 너무 촉박하게 설정하며 너무 무리하게 실천 계획을 작성하면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계획을 실천한 도중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다. 실천 계획대로 실행하다가 힘들어서 한 항목이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목표 자체의 성취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우던 사람은 한 달 내에 금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계별로 세운 실천 계획이다. 일주일 이내로 금연 관련 서적 1권 이상을 읽고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 시청한다. 앞으로 일주일간 집에서 담배를 안 피운다. 집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후 일주일간을 하루 반갑으로 줄인다. 절대 다른 사람의 담배를 얻어 피우지 않는다. 일주일부터 목표 달성 때까지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금연초를 대신 입에 문다. 내일부터 비상용으로 날마다 껌과 은단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3주 때부터는 담배 피우는 친구들과 당분간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금연했음을 주위에 알린다. 4주부터 실제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버틴다. 단계별 실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한 표시는 앞에서 보듯 일주일 이내 또한 2주일 후부터 라는 식으로 작성해도 된다. 하지만 며칠까지 또는 며칠까지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